자, 137쪽 가겠습니다. 자, 건축법이죠. 건축법. 자, 건축법 들어갑니다. 건축법은 여기에는 이제 건축법부터는 특별히 뭐 절차가 이 복잡한 절차가 아니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냈다 갔다 외우는 파트이기 때문에 이 파트는 선생님들이 여기에 점수가 안 나왔다 하면 공부를 좀 게을리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냈다 외울 수 있도록 해요. 그래서 숙제 나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여기서 이론 정리가 충분히 되어지면 그렇게 하고, 자, 우리 137쪽에 거기 보니까 건축물이라는 표현 나오죠. 중요하다는 부분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읽기만 해도 지금 4시간 이상이 걸려요. 이 내용이 워낙 방대하니까.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 선생님들 지금 시간 충분해요. 너무 긴장하지 말고 차분하게 아무튼 능력껏 힘껏 한번 정리해가면서 하루하루를 갖다가 보내주시기 바라고. 우리 부동산 공법은 워낙 양이 방대하다 그랬죠. 자, 워낙 방대해요. 이것만 하더라도 우리 공인중개사법 건축법만 하더라도 공인중개사법의 3배 되는 분량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하루에 다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부동산 공법은 해도 갈피를 못 잡다 보니까 부동산 공법 강사들은 대체로 그래요. 대체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닌데 좀 편안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제일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12문제 출제되는 국토개혁 법률 있잖아요. 그거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건축법에서 7문제가 나오니까 건축법 열심히 하고 하면 거의 한 20문제 되잖아요. 19문제가 되죠. 이것만 열심히 해서 과락을 면해도 나머지 가지고 대충 해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돼. 무조건 과락이야. 우리 국토개혁 법률 열심히 하고 건축법 열심히 하면 무조건 과락이다. 다 열심히 해야 돼. 농지법까지. 왜 그러냐? 예전에는 그 말이 통했어요. 국토개혁 법률하고 건축법이 평이하게 출제될 때는 말이 됐는데 지금은 가장 어렵게 출제되는 부분이 바로 국토개혁 법률과 건축법이에요. 아주 경미한 사항이라든지 뭐 아주 그냥 이 우리가 기본서에 없는 내용이 출제가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국토개혁 법률에 기반시설 유발계수 같은 것이 출제가 돼버렸는데 그걸 어떻게 맞추냐고. 우리가 작전 짜면 절대 안 돼요. 나는 작전 짜라고 처음부터 이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전반적인 내용을 다 농지법까지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우리 도시개발법이나 도시비 주거환경 정비법은 국토개혁 법률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법률이기 때문에 6문제 나오는 게 당연한 거죠. 하다 보면 틀이 잡혀요. 오히려 더 국토개혁 법률보다. 그래서 그 도시개발법과 도시비 주거환경 정비법 포기하시면 무조건 과락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왜? 국토개혁 법률과 건축법이 가장 어렵게 출제되니까. 그래서 내가 국토개혁 법률은 몇 문제만 맞으면 70점 이상 나온다 그랬냐면 6문제 이상 절반만 반타작만 하면 일단 70점 이상 나온다 그랬어요. 그렇게 다른 법률은 평이하게 출제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절대 작전 짜지 마세요. 전반적으로 고루고루 다 잘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작전 짜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거기에 말려들면 무조건 40점 미만이 나와요. 국토개혁 법률하고 건축법만 열심히 하면 가장 어렵게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편안하게 반타작 이상만 가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137쪽 갑니다. 건축물 정의 나오죠. 자, 건축물이란 동그라미 치고 토지에 정착해야 돼요. 밑줄 그어놓고 동그라미 1번. 그러면 토지에 정착한 것만 건축물이야. 돌아다니면 건축물이 아니죠. 딱 토지에 정착해야 됩니다. 자, 토지에 정착한 것만 건축물이 아니고 두 번째 줄 봐요. 중간에 지하나 고가에 설치하는 밑줄 그었습니다. 땅속으로 들어가 있다 또는 고가에 설치된 것도 건축물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동그라미 2번이라고 써놓습니다. 그러면 토지에 정착했다 하면 지붕과 기둥 또는 벽입니다. 자, 이거하고 또는 하고 바꿔주면 안 돼요. 지붕은 꼭 있어야 되는 거고 기둥하고 벽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 건축물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까지를 건축물로 봅니다. 담장 대문까지를. 그러면 건축물과 이게 함께 있는 이 담장 대문까지를 건축물로 본다는 얘기죠. 건축법 적용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건축물이 없는 상태에서 담장 대문은 건축물이 아니에요. 뭔 말인지 가요? 부수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하나 고가에 설치됐다면 사무소, 공연장, 점포차고 창고예요. 이것도 건축물로 본다 하는 내용. 자, 기역번에 인철인내 창고문에 숨었다 나오죠. 잡아주셔야 됩니다. 건축물인데도 인내 동그라미 쳐야 돼요. 인철인내 창고문에 숨었다. 건축물이면 건축법 적용 받아야죠. 그러나 건축물인데도 건축법 적용 안 받습니다. 그 말 이해해요?
자, 철도 관련 시설입니다. 운전 보안 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거 플랫폼이라든지. 자, 그다음에 철에 동그라미 치고 철도 관련 시설 이렇게 잡아가고 나목에 컨테이너용 간이 창고 나오죠. 창고에 창에 동그라미 쳐요. 자, 이건 공장 용도로만 쓸 때 그래요. 자, 이동 용이한 것에 한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고속도로 통행 징수 시설 이게 톨게이트죠. 고에 동그라미 칩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 지정문화재, 가지정문화재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은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적용하지 않는다 한번 봤습니다. 건축법을 갖다가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대표적인 이제 그 흥인지문이나 숭례문 같은 동대문, 남대문 있죠. 이런 것들은 도로 한가운데 있잖아요. 어떻게 도로 한가운데 지어질 수 있느냐? 건축법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하천법에 따른 이 수문 조작실 나오죠. 수문 동그라미 치고 인천인의 창고문에 숨었답니다. 밑에 전통 사찰, 밑줄 철도 역사, 고속도로 휴게소입니다. 전통 건조물, 군사용 건축물 이런 것 등은 건축법 적용을 받습니다. 자, 니은번 건축물이 아닌데도 아자 동그라미 쳐야죠. 아웅 이렇게 잡아갔어요. 건축법을 적용하는 게 이런 것 등은 일반적인 공작물인데요. 이렇게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법을 적용하지 아니해야 되는데 일정 규모가 넘어지는 것들은 안전 문제 때문에 건축법에서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고하자 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자, 아웅에서 옹벽 탐장은 2m죠. 넘어야 됩니다. 그러면 2m까지는 건축법 적용을 안 받는다는 얘기죠. 자, 뭘 사라 그러니까 4m예요. 광고 4m. 그 다음에 끝이 뾰족한 것 있죠. 굴뚝이나 탑 종류 이런 곳은 6m를 넘어야 됩니다. 자, 고가 수준은 8m를 넘어지고 그 다음에 마목에 보면은 기회식 주장, 철골 조립 주장으로서 유백이 없는 거가 나오죠. 8m 이하예요. 8m를 넘는 것 해버리면 주차장법으로 갑니다. 8m까지 건축법에서 적용한다 이런 내용이죠. 자, 넘어갑니다. 138쪽의 지하대표입니다. 지하대표는 이 바닥 면적이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표는 건축법에서 적용을 받아요. 그러니까 30제곱미터 지하대표에 30명 넘게 들어간다 이렇게 한번 잡아가 보죠. 자, 사목에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의시설 밑줄 긋고, 자, 아목에 보니까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의 밑줄 그어요. 자, 자목 신설된 겁니다. 높이 5m를 넘는 밑줄,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설비 밑줄 긋습니다. 직광판들 설치하는데 5m를 넘는다 하면 안전문제 때문에 건축법 적용을 받는다 이 내용이에요. 자, 대지 보겠습니다. 대지가 뭐라 그랬어요? 대지는 해석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옳지, 건물 짓는 땅. 건물 지을 수 없는 땅을 뭐라 그러고? 맹지. 자, 그러면 대지가 나오면 건물 짓는 땅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대지란, 건물 짓는 땅이란 공간정보 법률에 의해서 각 필지로 나는 토지를 말한다 밑줄 그어요. 자, 그러니까 필지별로 건축행위를 해라 이런 내용이에요. 건물 짓는 땅은 필지별로 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각 필지별로 한다. 1필지 1대지 원칙이라고 써야 돼요. 1필지 1대지 원칙이라고 써놓습니다. 자, 갑이 여기 61지번을 가지고 있고 을이 62지번을 가지고 있으면 갑은 여기서 해야 돼요. 필지별로. 을은 건축행위를 여기서 해야 되는 거라고.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예외야. 기역번에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조로 하는 경우 밑줄 긋습니다. 자, 니은번에 하나 이상의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조로 하는 경우 밑줄 그어요. 이건 예외에 해당이 되는 거야. 기역번 예외, 니은번 예외 이렇게 써놔요. 원칙은 필지별로 해야 되는데 이거 봐요. 이게 만약에 소유관계가 갑이 이걸 다 가지고 있다 하면은 건물을 갖다가 두 필지에 걸쳐서 건축할 수 있어요. 뭔 말인지 이해가요? 이런 경우도 있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시골 같은 경우에는 1필지 1대지 원칙에서 제외됩니다. 이게 시골에 임야가 3,000평이에요. 이게 한 필지라고. 이렇게 되어지면 여기다가 다 전원주택 짓는 게 아니고 이제 일부에만 이렇게 지을 수가 있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자, 기역본에 보면 중요한 게 나목이에요.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건물 지을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만 동그라미 치고 밑줄 그어요. 토지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소유권 이후 권리 관계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건축행위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용 됐어요? 같을 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둘 이상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일 끝에 과목을 봐요. 사용승인 신청할 때 밑줄 그어요. 이걸 건축허가 신청할 때로 바꾸면 안 돼요. 사용승인 신청할 때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칠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자, 합칠 것을 조건으로 네모였고요. 합칠 것을 조건 네모. 합칠 것을 조건 나오면 둘 이상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나눌 것을 조건으로 나오면 하나 이상 이렇게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니은번 봐요. 자, 하나 이상의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조를 할 수 있는 경우 마목 보기예요. 마목. 사용승인 신청할 때 밑줄 그어요. 이거 허가 신청할 때로 바꾸면 안 돼요. 건물 다 지어놓고 나서 중공검사 신청할 때 이런 내용이죠. 필지를 나눌 것을 조건으로 네모였고요.
나눌 것을 조건으로 하면 하나 이상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합칠 것을 조건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둘 이상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동그라미 3번 지역 봅니다.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대상 지역이죠. 건축법 전면적으로 적용받는 지역입니다. 전에 동그라미 쳐요. 전 지독하게 도움을 줄 겁니다. 500명 선 이상. 기억나요? 예? 예. 자, 도시적 지구단위 계획구역. 자, 동읍지역이죠. 그러면서 가로 열고 동읍에 속하는 섬은 섬 동그라미 쳐요. 50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여기에는 건축법 예외 규정이 없어요. 전면적으로 적용을 받습니다. 자, 니은번. 전면적 적용 대상 지역 외의 지역은 밑줄 긋습니다. 면 리단위죠. 우리 완전 시골이에요. 면 리단위에서는 다음의 건축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나다라 묶어놓고 암기. 대도 건빵이죠. 대도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건빵 먹고 도둑질했다. 대도 건빵. 자, 대지와 도로 관계 대 동그라미 쳐요. 대지 분할 제한 대 동그라미 칩니다. 도로 지정 폐지 변경 도의 동그라미. 건축선 지정 건해 동그라미. 건축선에 관한 건축 제한 건해 동그라미. 방화주거에서 방해 동그라미 칩니다. 자, 시험 문제 어떻게 출제되느냐? 여기 보세요. 여기. 여기 봐요.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시험 문제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아닌 계획관리 지역으로 으로서 이 동읍지역이 아닌 경우, 동읍지역이 아닌 경우입니다. 아닌 경우 이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적용하지 아니한다. OX X란 말이요. 에? 완전 면 리단위에서는 이런 거 다 적용받아. 뭐만 적용을 안 받는다고? 이것만 적용을 안 받는다고. 대도 건빵만 적용하지 아니한다 하면 맞는 거야. 이해 가요? 시험 문제 어떻게 출제되는지? 기출문제야. 자, 보겠습니다. 건축법 적용 완화 이건 필요 없고 기타 용어정이 들어갑니다. 5번 건축 동그라미 쳐요. 신축, 중축, 개축, 재축, 밑줄, 이전 밑줄 긋습니다. 자, 그러면 건축법상 건축이라 하면 건축법령상 건축이라 하면 용도 변경이나 대수선을 포함한다 그랬어. OX X잖아. 이 건축은 신축, 중축, 개축에서 이전을 건축이라고 한다니까. 용도 변경은 용도 변경이야. 대수선은 대수선이지. 크게 수선하는 거야. 뭔 건축이야. 뭔 말인지 이해 가요? 자, 리모델링 데모. 자, 건축물의 노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을 위해서 대수선입니다. 밑줄 그어요. 대수선하는 것도 건축법상, 건축법령상 리모델링 해당이 됩니다.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개축 밑줄 그어요. 이 개축은 올 초에 들어간 겁니다. 작년까지만 해더라도 올 초까지만 해도 개축이 없었거든요. 개축까지 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 동일 규모 범위 내에서 축도 들어가는 거죠. 이걸 리모델링이라고 합니다. 자, 디귿번에 주요구조보 네모였고 별표쳐야 됩니다. 이거 암기해야 돼요. 준내기 하는 건 바보지 주로 잡아갑니다. 쭉 밑줄 그어요. 다만 사익기둥 밑줄 그어요. 최하층 바닥 작은 보이 차양 목유계단 밑줄. 요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요구조보가 아니다. 암기. 단독 문제로 나와요. 주요구조보는 무너졌을 때 무조건 압사시킬 수 있는 시설물이라면 주요구조보에 해당이 된다. 준내기 하는 건 바보지 주 잡아갑니다. 지하층 동그라미 치고. 지하층 중요해요. 자, 이 건축물 바닥이 지표면 아래 있는 층으로 땅속으로 쑥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이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 해당 층 높이 2분의 1 이상 밑줄 긋습니다. 자, 절반 이상이죠. 층 높이요, 반자 높이요. 층 높이에요. 2분의 1에 3분의 1이요. 2분의 1입니다. 자, 건축 설비 네모일 거요. 건축물의 효용을 높이는 밑줄 긋습니다. 전기, 가스, 승강기 등의 설비 이런 것 등인데 이 우편함 있죠. 우편함도 건축 설비에 해당이 돼요. 우편함 써놔요 밑에. 그 다음에 피루침 있죠. 피루침. 뭐 이런 것들도 건축 설비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편함이나 피루침 이렇게 써놔요. 이런 것 등도 건축 설비에 해당이 된다. 자, 넘어갑니다. 거실 넘어가요. 자, 거실 동그라미 치고. 자, 거실에서는 거주, 직업, 작업, 집회, 오락, 생활할 수 있는 이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이 방에 동그라미 쳐요. 이 방을 일반적인 방 온돌방으로 생각하는 순간 뭔 말인지 모릅니다. 이 방은 스페이스 공간을 얘기해요. 생활 스페이스를 갖다가 우리가 거실이라고 그럽니다. 벽들로 이렇게 기둥이나 벽들로 둘러싸인 이 공간 나오죠. 스페이스. 이게 거실이에요. 우리 강의실 거실이에요. 거실이라니까. 강의실.
침실도 거실, 주방도 거실, 병실도 거실, 공인중개 사무실도 거실이야. 내용 됐어요? 예, 됐습니다. 자, 15번 갑니다. 고층 건축물 네모였고 잡아야 됩니다. 암기해야 돼요. 몇 층 이상이거나 30층 이상이거나 야 의로 써야 이건 아주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돼요. 자, 한계층은 건축법상 한계층은 일단 층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때 4m를 하나의 층으로 잡기 때문에 30층은 4, 32 해서 이 120m 이상이다. 자, 높이 120m 이상 건축물 밑줄 긋습니다. 초고층 건축물 네모였고요. 몇 층 이상이거나 50층 이상이거나 높이는 4, 50 200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됐어요? 자, 2등분 특수구조 건축물 네모였고 놓습니다. 삼도리가 특수하다. 기억나나요? 자, 거기에 감옥의 두 번째 줄 유벽 중심으로부터 3m 동그라미 칩니다. 돌출된 건축물 밑줄 돌에 동그라미 쳐요. 삼도리로 잡아갈 겁니다. 나목 보세요.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 경관을 얘기하죠. 기둥이 없으면 내력벽과 내력벽 사이 거리를 얘기합니다. 20m 동그라미 쳐요. 삼도리입니다. 삼도리가 특수하다. 다목의 특수 동그라미 쳐요. 특수한 설계, 시공, 공법 등으로 적용된 건축물이다. 삼도리가 특수하다. 자, 지읒번 갑니다. 다중이용 건축물 네모였고 놓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이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자, 과목 보세요. 바닥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죠. 바닥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 밑줄 긋습니다. 자, 바닥면적 합계 5,000제곱미터 이상부터 건축 기준이 강화됩니다. 자, 그래서 그 기준을 5,000제곱미터로 잡고 있어요. 자, 문화 및 집회시설, 사람들이 와글와글 모이는 시설, 다중이용 시설이다. 이렇게 잡아가면 됩니다. 여기에 동물원, 식물원 제외한다. 밑줄 긋고 별표 쳐요. 동물원, 식물원, 다중이용 시설에서 제외됩니다. 5,000제곱미터 이상이 된다 하더라도. 자, 종교시설 밑줄, 판매시설 밑줄 이런 거 다 외울 수는 없어요. 운수시설 밑줄,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이죠. 밑줄,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입니다. 밑줄, 숙박시설 중 관광 숙박시설입니다. 이런 것 등이 일반적인 모텔에 해당 사항이 없어요. 또 자, 이런 것 등이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 건축물이다. 자, 그 다음에 나목 보세요. 16층 이상인 건축물 밑줄 긋습니다. 용도 시설과 관련이 없이 16층 이상인 건축물은 무조건 다중이용 건축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건축 기준 강화됩니다. 자, 지읒-1번 봐요. 준 다중이용 건축물 네모였고 놓습니다. 다중이용 건축물 외의 건축물입니다. 밑줄. 준 다중이용 건축물은 다중이용 건축물을 포함하여 해버리면 안 돼요. 다중이용 건축물 빼고 자, 바닥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건축물입니다. 밑줄 그어놓습니다. 1,000제곱미터 이상부터 5,000제곱미터 미만까지를 얘기하겠죠. 5,000제곱미터 이상부터 다중이용 건축물이니까 정리돼요? 자, 문화 및 집회시설에 거기서 보면 동물원, 식물원 제외됩니다. 밑줄 그어놓습니다. 자, 쭉 넘어가서 지읒번 부속 건축물 네모. 자, 부속 건축물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이게 키워드입니다. 분리돼야 돼요. 분리된 부속 건축물입니다. 그러니까 주된 건축물 옆에다가 부속 건축물을 떨어져서 이게 지어야 되지 이걸 갖다가 컨테이너 박스를 위에다가 올려놓고 한다 하면 안 돼요. 그건 부속 건축물로 보지 못하고 단순 증축행위로 봅니다. 자,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관리하는 데 필요한 건축물이고 자, 오른쪽 갑니다. 위에 건축주 동그라미 쳐요. 자, 건축주 동그라미 건축물의 건축 대수원 용도 변경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공사 발주 매주 동그라미 1번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공사를 하는 자 밑줄 긋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자, T급번에 설계자 동그라미, B급번에 공사 감리자 동그라미 치고 구분 써놔야 돼. 이거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별표 쳐요. 이 내용이 크로스돼요. 자, 설계자 있죠? 설계자란 동그라미 치고 자기 책임으로 설계도서 작성입니다.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자는 설계자다, 감리자다? 설계자다. 설계도서 작성. 설계도서예요? 설계도면이에요? 설계도서죠. 자, 이거 봐요. 설계도서니까 설계도면에다가 설계도면에 전부 다 기재를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KS 제품이라든지 규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공사, 공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디에 기울되냐면 시방서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책자로 묶어요.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시방서라 그래. 설계도면에 들어가지 않고 나머지 기타 정리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죠. 이게 전부 다 시방서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설계도면과 시방서 등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냐? 설계도서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설계도서에서 의도하는 바를 해설하며 지도하고 자문에 응하는 자를 말합니다. 자, 공사감리자 자기 책임으로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건축물 등의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자 밑줄 그어요.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 밑줄 긋습니다.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자는 누구고? 설계자고.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는 자는 누구다? 감리자입니다. 정리돼요? 자, 품질관리, 공사관리, 안전관리 등에 대해서 지도 감독하는 자를 말합니다. 특히 예전에 대한주택공사 있잖아요. 이게 감리를 아주 잘했어요. 우리 이렇게
딱 한 번 내가 공익을 위해서 한번 설명합니다. 이 얘기를 해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차예요? 레미콘 차죠. 레미콘. 빙글빙글 돌죠. 레미콘 차량입니다. 이 레미콘 차량들은 시내에서도 상당히 위협적으로 운전을 해요. 그러던가요? 점잖게 해요. 위협적으로 가요. 위협적이죠. 위협을 갖다가 느낄 정도로 난폭 운전을 좀 하는 경향이 있긴 해요. 근데 제가 이때 딱 한 번 얘기해요. 이거 할 때. 레미콘 차량이 나타나면 제가 공익적 차원에서 이걸 갖다가 좀 양보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양보를 해주셔야 돼. 레미콘 차량은. 왜 그러냐면 촌음을 다퉈요. 이분들은. 이 레미콘 공장에서 이 공사 현장까지 이게 겨울철에는 말이죠. 동절기에는 1시간 60분 이내 도착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특히 공기관에서 하는 이런 사업들은 말이죠. 깐깐하잖아요. 대한주택공사 예전에 이런 데는 밖으로 시켜버려요. 60분 넘으면. 아, 출발한 지 30분밖에 안 되는 건데요. 딱 이게 또 이제 이게 슬럼프 측정 같은 걸 하죠.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바꾸시키고 해버려요. 그래서 그 예전에 그 대한주택공사에서 지은 건축물들은 거실에 못질을 하려고 해도 잘 안 들어가는 경향들이 있어요. 아주 깐깐하게 감리를 잘해서. 그래서 동절기 때는 60분 이내에 도달이 돼야 돼요. 도착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절기 같은 경우는 이제 90분입니다. 1시간 30분까지. 만약에 넘어져 버리면 점도가 이게 약해져 버려요. 그래서 딱 오면은 거짓말 못 해요. 이게 꽃갈콘처럼 이게 슬럼프 측정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높이가 3cm예요. 3cm. 여기다가 이 샘플링을 채취해가지고 타설을 딱 해요. 꽃갈콘을 딱 벗겨요. 벗기면 어떤 건 이렇게 해서 무너지겠죠. 이렇게. 어떤 건 이렇게 해서 무너집니다. 이렇게 무너지겠죠. 어떤 건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무너져 버리면 빠꾸 딱 시킵니다. 근데 이렇게 무너졌을 때 이걸 어디에 쓰냐면 벽이나 기둥에 써요. 이 콘크리트는 이렇게 무너지면 어디에 쓰는 거냐면 이것은 바닥을 타설할 때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레미콘 차량 딱 대기시켜 놓고 이 바닥 타설할 때 보면은 그 호스 가지고 물 뿌리듯이 막 뿌리죠. 이게 이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걸 여기다 못 써요. 벽기둥 하는데. 이게 이제 슬럼프가 여기에는 요만큼 되죠. 슬럼프가 무너진 정도입니다. 작은 건 이쪽으로 가요. 큰 건 이게 슬럼프 정도가 큰 건 아무튼 무너지는 정도가 크다 하면 바닥 쪽으로 갑니다. 근데 이제 점성이 약해져 버리면 끝까지 우긴다고. 이거 벽으로 가져온 건데 이렇게 이제 무너져 버리면 점성이 약해지거든. 그래서 이제 꼭 그 시간대를 갖다 준수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위협적으로 이 운전을 하기도 하니까 이게 레미콘 차량이 나타나면 꼭 양보를 해 주셔야 돼요. 이건 빠꾸가 되는데 왜 빠꾸가 되냐면 골재가 안 좋은 골재가 섞였어요. 이렇게 섞여버리면 이건 아웃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저거 하나 가지고서 슬럼프 측정 가지고서 모든 걸 다 측정이 가능해요. 거짓말 하는가 안 하는가. 자, 보겠습니다. 거기에 P-1번 공사 시공자 밑줄 그어놓고 건설공사 하는 자를 말하죠. 자, 히읗번 봐요. 관계 전문 기술자 밑줄 그어요. 자, 구조기술자, 설비기술자, 뭐 이게 소방설비기술자, 무슨 냉난방 설비기술자, 뭐 이런 거 전기기술자 이런 기술자들을 얘기합니다. 자, 부속구조물이란 말 밑줄 그어요. 이게 신설됐어요. 자,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에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환기시설물 등을 얘기합니다. 환기시설물 등 밑줄. 급기, 공기를 갖다가 이렇게 배급하는 거, 시설. 그 다음에 배기, 이건 배출한다 할 때 배자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실내에 있는 공기를 밖으로 보내는 이런 배기 시설, 이런 것들을 다 합해서 부족구조물이라 그래요. 자,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142쪽 갑니다. 자, 142쪽을 보면 제일 위에 건축이라는 표현 나오죠. 건축은 뭘 건축이라고 한다?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입니다. 이전. 이축해버리면 틀려요. 이축은 건축법상 용어가 아닙니다. 자, 3번 보세요. 개축 동그라미 치고 인위적 철거라고 써야 돼요. 개축은 인위적 철거. 자, 기존 건축으로 전부 일부입니다. 이때 전부를 철거할 수도 있고 일부 철거할 수 있는데 일부를 보니까 가로 열고 보니까 내력벽 기둥 보치 뭉틀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선생님들 나와요? 이게 주요 구조부입니다. 이걸 유을 필요는 없어요. 네 가지가 뭐냐? 내력벽 기둥 보치 뭉틀에서 이걸 유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 주요 구조부 가로 열고 닫고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말 나오죠. 밑줄 그어요. 여기에서 이 내용이 주요 구조부 뭐가 셋 이상이냐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온 건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주요 구조부 셋 이상을 포함하는 경우를 말한다는 얘기는 철거할 때 이게 무슨 뜻인가를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게 규모의 철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와장창 철거해야 돼요.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밀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꼭대기층 한 층을 미는데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밀어야지 한쪽 면만 트거나 이러면 안 돼요. 규모의 철거를 뜻하는 말입니다. 자, 이걸 철거하고, 그런데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 범위에서 석가래는 제외한다 이 말 나오죠. 선생님들 나와요. 지붕틀 하나의 지붕틀 범위 내 석가래는 제외됩니다. 자, 석가래는 제외 별표 쳐놓습니다. 이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석가래를 포함하여 라고 출제가 된 사례가 있어요. 제외합니다. 개축에 해당이 안 돼요. 철거하고 세 번째 주가입니다. 그 대지 안에 밑줄 종전과 동일 또는 종전 규모 범위 안에서 밑줄 긋습니다. 키워버리면 안 돼요. 키워버리면 안 됩니다. 종전과 동일 규모 범위 안에서만 다시 축조 들어가는 걸 개축이라고 그래요. 다른 대지로 가면 또 안 됩니다. 자, 4번에 재축 보겠습니다. 재축 법이 개정됐어요. 자, 건축물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재해로 멸실된 경우 밑줄 긋습니다. 그 대지에 밑줄 그어요. 그 대지에 다음 강모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됩니다.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하는데 가나 묶어요. 이 요건 충족이라고 써놔요. 가와 나의 두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이럴 때 재축이라고 그래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가목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연면적 합계는 종전규모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가목의 1을 보세요. 1. 동수 층수 높이가 모두 종전규모 이하라면 재축입니다. 그 다음에 잘 봐요. 가목의 연면적 합계는 종전규모 이하이면서 2번 봐요. 2번. 나목의 2번. 동수층수 높이가 어느 하나입니다. 세 가지 것 모두가 아니에요. 어느 하나, 세 가지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종전규모를 초과할 수가 있어요. 종전규모 초과, 밑줄 그어요. 그러면서 세 번째 줄 끝에 법령 등에 모두 적합할 것 밑줄. 그렇다면 재축으로 봅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요? 해석 어떻게 했는지? 너는 소리만 째끼거리고 하나도 모르겠다 뭔 말인지. 맨날 그래 맨날. 거기 그 보는 방법 봐봐. 재축의 정의가 가목하고 나목이 나오는데 1, 2번이 나오잖아. 이렇게 내용 이해가요? 이거는 꼭 들어가야 돼. 이거하고 이거가 같이 들어가면 이게 재축이라고. 또 하나, 이거는 꼭 들어가야 된다니까. 이거하고 이거가 들어가면 이게 재축이라고. 뭔 말인지 이해가요? 이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재에 의해서 멸실됐을 때. 자, 그러면 자, 이거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한다 하더라도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종전 규모 이하라면 이거 재축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이거 하나만 이해를 쉽게 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의 대지에서 건축물이 A동, B동 두 동이 있어요. 근데 A동이 이 연면적이 얼마가 나오냐면 1만 제곱미터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B동이 연면적이 얼마가 나오면 1만 제곱미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합계를 연면적 합계라고 그래요. 이것이 2만 제곱미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지진에 의해서, 재에 의해서 멸시되었어요. 두 동이 넘어져 버렸다는 거야. 이렇게 되어지면 이 대지 안에다가 이 지진이 자주 발생되는 우려지기니까 이걸 이렇게 지어요. 이렇게 A, B, C 세 동으로 짓습니다. 세 동으로. 그러면서 연면적이 5,000제곱미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5,000. 이 연면적이 또 5,000이 되는 거고, 이렇게 이 연면적이 5,000이 돼요. 5,000이 되어지면 잘 봐요. 지금 동수가 늘어나 버렸잖아요. 하나의 동이 더 늘어났잖아요. 초과했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연면적 합계가 15,000밖에 안 되잖아. 이 연면적 합계 이내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재축으로 본다는 거야. 내용 이해 가요? 그래. 이제 그런 내용이야. 그런 내용. 이 두 동이 넘어져 버렸는데 요걸 갖다가 요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10층짜리였는데 요걸 15층으로 지어요. 층수가 초과됐거든. 층수가. 그러면서 이게 연면적 합계가 이 1만 8,000제곱미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것도 재축으로 보는 거야. 내용 됐어요? 세 가지 거 다 초과가 아니고 어느 한 가지 거야. 동수, 층수, 높이. 자, 대수선 갑니다. 이전은 주요구조의 해체가 하지 아니하고 밑줄 거요. 같은 대지에서 다른 위치로 옮기는 걸 얘기하죠. 자, 대수선 가요. 대수선은 말 그대로 크게 수선하는 걸 갖다가 얘기합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내력벽 동그라미 오른쪽 위에 2, 3, 4까지 묶어야죠. 주요구조 봅니다.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에
자, 이 주요구조부를 증설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행위인데 주요구조부에는 수선 변경 앞에는 뭐가 있어요? 숫자가 있죠. 30, 3개, 3개, 3개. 내용 돼요? 이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자, 동그라미 4번 보세요. 오른쪽 143쪽입니다. 동그라미 4번 지붕틀 나오죠. 한우 경우는 지붕틀 보면서 석가래 제외됩니다. 미주고요. 석가래는 대선도 아니고 개축도 아니다. 잡아야 돼요. 내용 됐어요? 예. 자, 그 다음에 5번 봐요. 5번 방화벽 방화구역을 위한 이 말 빠지면 틀려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숫자가 없죠. 증설해체 수선 변경한다. 바닥벽을. 자,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입니다. 여기 5기 피난계단 해당 사항이 없죠. 여기에 증설해체 수선 변경입니다. 숫자 필요 없습니다. 자, 대소입니다. 7번. 자, 미관지구에서 자, 건축물의 일부 형태를 갖다가 변경하는 건 담장 포함합니다. 잠깐. 지금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미관지구가 있다 없다? 미관지구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경고한다. 방방 뛰는 취객을 보호하는 자는 경고한다라고 특보에 실렸다에 미가 없죠. 용도지구를 보면 이게 없잖아요. 그 개정이 4월 19일 날 이루어진다고요. 19일 개정된 겁니다. 개정돼서 이 미관지구가 요게 경관지구로 바뀌어져야 돼요. 경관지구로 다 바뀌어져서 여기에 통폐합됐습니다. 기존에 있는 경관지구하고 미관지구 합해서 경관지구로 통폐합됐는데 건축법에도 모두 이 미관지구가 나오면 경관지구로 바꾸자 하는 내용이 부칙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건 법조문은 그렇게 바꾸자 그랬는데 시행령 조문은 바꾸자는 내용이 또 없어서 또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느냐. 법조문을 보면 우리 법령 조문을 건축법령 조문을 보면 미관지구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개정입법의 오류입니다. 이게 큰 실수한 거야. 중대 실수를 해서. 그래서 시험 문제는 반드시 현재 오픈된 법을 가지고서 시험 문제 출제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건 시험 문제 출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 만약에 이렇게 출제되거나 미관지구로 출제되거나 경관지구로 출제가 되어지면 둘 다 이의제기해서 전원 정답 처리합니다. 이게 잘못되어 있어요. 개정입법 오류야. 심각한 중대하자입니다. 그래서 이건 X 공부하지 마세요. 미관지구로 출제가 된다 하더라도 또는 경관지구로 출제가 된다 하더라도 이의제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원 정답 처리해요. 그래서 지금은 법 조문이 그대로 미관지구로 남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미관지구로 공부할 수도 없는 거라고. 그렇다고 해서 또 경관지구로 또 바꿔서 할 수도 없고. 자, 이건 공부하지 마세요. X 합니다. 자, 8번 가겠습니다. 자, 8번을 보면 다가주택 밑줄긋고 다세대주택 밑줄그어요. 자, 세대간 경계볼 증설해체 수선 변경입니다. 자, 9번 봅니다.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로 밑줄 긋고 여기에서 이제 숫자가 나오죠. 벽면적 30m 이상 수선 변경입니다. 밑줄 그어놓고 증설해체 수선 변경해서. 자, 넘어가요. 넘어가서 144쪽 갑니다. 건축허가 파트. 자, 여기 봐요. 절차가 이것밖에 없으니까. 자, 상가 건물 5층을 짓겠다고 그랬어요. 갑이. 건축공사를 발주하는 자를 뭐라 그랬죠? 건축조. 자, 건축조는 허가를 받습니다. 허가를 받죠. 원칙적인 허가권자가 누구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자치권 다 가지고 있어요. 자기네들이. 시장군수 구청장이 할 일을. 나머지 원칙 시장군수 구청장입니다. 자, 원칙적으로 허가권자 누구예요? 시작.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이렇게 가죠. 자, 예외적으로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예외적으로 이 특별시장이나 그 다음에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자, 첫 번째가 대형 건축물입니다. 몇 층 이상을 얘기한다? 21층 이상 일반 건축물입니다. 두 번째가 연면적 합계가 얼마가 될 때 그렇다? 그렇죠. 자, 연면적 합계입니다.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10만 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세 번째가 30% 이상이에요. 10분의 3 이상입니다. 이하가 아니에요. 10분의 3 이상 증축 행위로 인해서, 증축으로 인해서 21층 이상이 되어지거나 또는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진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냅니다.
대형 건축물에서 그렇다. 꼭 잡아야 돼요. 다만 뭐는 제외한다? 공장 또는 창고, 그 다음에 심의 거친 건축물이 있죠. 심의 거친 건축물은 제외됩니다. 건축물은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이 허가를 못 냅니다. 허가를 내지 않습니다. 자치구청장이 내겠죠. 물론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초고층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또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이 허가를 내요. 자, 여기서 보면 허가권자를 보니까 여기에 도지사 있어요 없어요? 전남도지사, 경기도지사 있어요 없어요? 없죠. 도지사는 허가권자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다음 주에 들어가는 주택법의 사업계획 승인권자로 도지사가 또 나와요. 구분을 해 주셔야 돼. 자, 그런데 이 도내에서는 대형 건축물이 들어오면 어떡할 거냐 하는 내용이죠. 도내에서 대형 건축물이 들어오면 어떡할 거냐 하는 내용. 도죠, 도. 경기도, 전라남도 이 도내에서입니다. 이 도내에서는 일단 허가권자는 누가 되어지냐면 시군이 있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허가권자입니다. 그러니까 도내에서 대형 건축물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런 건축물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시장군수가 허가를 내는 거예요. 도지사가 허가를 낸다 하면 틀려요. 다만 승인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허가권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내라 하는 내용입니다. 이 제도가 2001년도에 생깁니다. 뭐 때문에 생기냐면 양평에 오스타파라고는 45층 건물이 들어와요. 그러면 양평군수는 45층 건축물을 갖다가 허가를 낼라 그래? 안 낼라 그래? 내주지. 왜? 지방 세수 확보 차원에서 좋잖아요. 엄청나게 세수가 확보되는데 세원이, 그죠? 자, 그런데 지역 경기도라는 거기에 한강, 거기에 이제 상수원 보구역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 지역 환경에 있어서 그 환경을 따지지 않고 이걸 갖다가 이게 허가를 내준다고 눈앞에 이 바로 세수 확보 차원에서 그래도 돈이 이제 보이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2001년도에 이제 대형 건축물 등을 갖다가 시장군수가, 양평군수가 허가를 내려면 나한테 승인을 받으라 하는 잠금장치를 마련해 놓게 됩니다. 자, 그래서 도지사의 승인사항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가 이 내용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대형 건축물을 시군에 건축할 때는 이렇게 시장군수가 허가를 내되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내라. 내가 승인 안 해주면은 못 짓는 거야, 허가 못 하는 거야,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두 번째가 자수의 삼촌입니다. 자연환경과 수질보를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고하는 구역에서 3층 이상이거나 이렇게 나오죠. 자, 연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1,000제곱미터 이상인 모든 건축물이 그런 게 아니고 자수의 삼촌 011로 유수관태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자, 공동주택입니다. 단독주택 해당 사항 없어요. 일반 음식점입니다. 휴게음식점 해당 사항이 없어요. 일반 업무시설입니다. 일반 공공업무시설, 경찰서라든지 군청이라든지 시청 상관없습니다. 유락시설, 숙박시설 이 5가지만 승인사항이에요. 자, 자수의 삼촌 011로 유수관태 자수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주교 삼촌 죽어버렸다. 주거 환경과 교육 환경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도지사가 지정 공고하는 구역에서, 자, 규모에 상관없습니다. 삼촌 죽어버렸어요. 누구만 남았다? 위승만 남았답니다. 신고할 필요가 없죠. 유락시설과 숙박시설만 해당 사항입니다. 주교 나오는데 011 이것 들어가면 틀려요. 주교 나오면 주거환경, 교육환경 나오면 유락시설과 숙박시설만 나와야 됩니다. 내용 됐나요? 규모에 상관없습니다.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 1,000제곱미터 이상인 유락시설과 숙박시설이 하나요, 이렇게 들어가면 또 틀려요. 규모에 상관없다. 꼭 잡아야 됩니다. 해마다 시험 문제 나오는 영역이에요. 자, 허가를 받게 되어지면 착공을 해야 되죠. 착공은 건축 허가 받고 나서 착공은 몇 년 내 착공이에요? 옳지, 2년입니다. 2년 아주 중요한 년이에요. 2년 꼭 붙잡아야 돼요. 놓치면 후회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연장 가능하죠. 1년 연장할 수 있다. 안 하면 어떻게 될 거냐? 안 하면 절대적 취소 사유가 걸립니다. 반드시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왜? 2년 동안 내 도시군 관리계획에 변경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빨리 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절대적 취소 사유 걸립니다. 이렇게 취소해야 한다. 공장은 이제 3년 내 착공이다. 이제 이렇게 되어지고, 자, 착공하기 전에 이제 오늘 착공하면 오늘부로 이제 신고를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이제 착공 신고 또는 착공 전 신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착공 신고는 오늘 착공하면 오늘까지만 신고하면 돼요. 착공 신고는 착공 예정일로부터 뭐 7일 전까지, 3일 전까지 신고하자면 틀려요. 근데 예전에는 우리 80년대까지만 해더라도요, 요게 이제 그 아무것도 없었던 나대지에 건축물을 짓는 이런 건축행위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또는 증축행위가 있었고 했는데,
이게 90년도 넘어지면서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건축물이 말이죠, 노블랑 건축물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이걸 밀어버리고 여기에 새로운 건축물을 지차하는 이 내용이 생겨납니다. 이게 그 유명한 1991년도에 법조문이 생기는데, 이게 바로 철거신고와 멸실신고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멸실신고, 철거신고, 멸실신고 등기 촉탁사항입니다. 자, 철거신고, 철거 예정일로부터 이렇게 들어갑니다. 대장 정리해야 되니까요. 철거 예정일이죠. 철거 예정일로부터입니다. 철거 예정일로부터 3일 전까지 이렇게 됩니다. 3일 전까지입니다. 까지. 자, 멸실신고는 멸실 후야 멸실 전이야? 멸실 후죠. 멸실 후 30일 이내입니다. 이내에 멸실신고 들어갑니다. 아주 중요한데요. 자, 이렇게 해서 준공을 하게 되어지면 준공금 사는 말이 뭘로 바뀌었어요? 사용 승인이라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사용 승인은 누가 한다? 여기서 서구청장이 내줬다, 서구청장이 사용 승인을 하고, 광역시장이 내줬다면 광역시장이 사용 승인을 하는 거예요. 앞뒤가 똑같다. 1577 기억나요? 선생님들? 주택법에 가면 1577 4444 이렇게 여기까지만 했어야지, 개그를. 분위기가 뭔 개그냐, 빨리 쉬었다 하자. 쉬게. 봐요, 허가권자가 사용 승인을 합니다. 앞뒤가 똑같아요. 자, 누가 준공이 딱 됐다 이렇게 되어지면, 공사가 완료됐다 하면 건축주인 갑이 허가권자에게 공사 완료 도서나 감리 완료 보고서를 제출해서 이 허가를 받아냅니다. 따라서 꼭 시험 문제는 뭐 감리자가 감리 완료 보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 틀려버리는 거예요. 자, 그 감리 완료 감리 보고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건축주에게 감리자가 제출하거든요. 그러면 감리자가 이제 제출하면 이 건축주가 이걸 받아가지고 허가권자에게 제출해 사용 승인을 받게 되는데, 요건 이제 사용 승인은 말이죠, 사용 승인서 교부가 검사 후 7일 이내에 교부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건축허가는 법령에서 며칠 내에 교부된다는 내용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지방자치단체 조례마다 각각 다 틀려. 표준설계도면 같은 경우는 이틀이면 떨어져 버립니다, 허가가. 그 다음에 이제 가벼운 것들은 뭐 4일, 7일 또는 14일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법령에서 규율 하고 있는 건 이것밖에 규율하는 게 없다 이렇게 되어지고, 자, 우리가 허가 대상만큼은 해당 용도의 건축물이 해당 용도 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가 없는가,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갖다가 사전 결정받자 하는 이 사전 결정 제도가 생겨났죠. 자, 그래서 이 건축물을 건축하는 이 갑이 허가권자한테 사전 결정을 받습니다. 허가권자한테. 이 사전결정을 허가권자한테 받기 때문에 꼭 시험 문제는 사전결정을 받은 이 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틀려요. 허가를 다시 받아야 돼요. 이게 몇 년 내 받아야 된다? 2년 내 받아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2년. 시험 문제가 이번에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어요? 사전결정을 통지받고 나서 2년 이내 착공해야 한다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틀린다니까. 사전결정 통지받고 나서 2년 내 허가를 다시 받아야 돼요. 허가 신청이 있어야 되고, 허가 받고 나서 2년 내 착공해요. 내용 아시겠어요? 거기 시험 문제로 나왔어. 좀 쉬었다 합시다.